오늘도 카톡 보면서 아휴, 한숨만 나오시나요? 이럴 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너무 민감한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머릿속에서 혹시 계속 이런 생각 맴도시나요? 아, 이 사람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아, 이 관계 정말 끊어도 될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만 빙빙 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요? 이런 고민이 반복된다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 없이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어디까지가 적절한 거리인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특히 전전두엽은 명확한 기준 없이는 판단을 내리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도로 그려볼 거예요. 종이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라고 써주세요. 가운데에 나를 두고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실제 지도에서 거리를 측정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 거리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먼 거리를 10m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각각 몇 미터의 위치에 있을까요?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마음의 거리를 1m부터 10m 사이로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각 사람마다 3가지를 적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불편감은 무엇인지 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으로 두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의 거리는 3m 정도로 두겠습니다. 엄마는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그리고 나를 언제든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한 건 일상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한다든지 그런 불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친밀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에는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데요. 정은이라는 친구는 절친이에요. 10년 지기 베프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친구예요. 나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거죠. 조금 불편한 건 최근에 연예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도 나의 고민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김 부장님이라고 하는 상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7m 정도 됩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배우지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직장이 아니었다면 따로 사적으로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을 좀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다가오기도 합니다.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먼 관계에 있는 현우라고 하는 동창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현우라는 아이가 좀 친해지고 싶어요, 나를.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좀 귀찮고 피곤한데 카카오톡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소개팅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친밀한 편인 것 같아요. 3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도 6m의 거리는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뇌에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마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최적의 거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지도들은 여러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8m 그리고 7m 이렇게 위치한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정도의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할애할 것인가, 나의 에너지를 써도 아깝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2m, 3m 정도 되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거리뿐만 아니라 이 적어둔 불편들을 한번 보세요. 같은 불편함이 만약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거리를 조금 더 멀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정은이가 요즘 최근 연애 문제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나 얼마 전에 헤어져가지고 나도 힘든데 얘 계속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면 매일 카톡 하던 걸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친구에게 정은아 나 요즘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m고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얘가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굳이 답장을 빨리 해야 할까? 주말 약속 꼭 지켜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정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를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할지 덜 써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내가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소모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에 에너지를 쓰게 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지도가 더 선명해질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준과 경계와 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경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얘기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